자, 주목해주세요. 현대 인류는 20만 년 동안 이 행성에 존재해왔고 우리는 지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 우리는 섬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 또 절대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섬이 있다면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앞다퉈 노력합니다. 여기 연구원들을 난감하게 하는 아주 기괴한 움직이는 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밝은 면과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태평양을 비행하는 조종사라고 상상해보세요. 이번이 이 항로를 지나는 첫 비행은 아니니까 이 바닥이 아니고 이 바다의 지리를 잘 알고 있죠. 게다가 잘 모르겠다 싶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장비도 장착되어 있고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어야 할 곳에 갑자기 섬이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섬 같은 물체는 크기도 커서 길이가 적어도 321.8km는 돼 보이는 거예요. 잘못 본 게 아니고요. 자메이카만한 크기의 완전한 섬이 마법처럼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이 얘기는 판타지 영화나 마술 쇼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어떤 비행기 조종사가 2012년 8월 1일 뉴질랜드 해안에서 약 804.7km 떨어진 곳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조종사는 그 섬을 발견하고 당국에 알려주었고 연구자들은 당연히 그것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죠. 그들은 먼저 나사의 테라 위성이 찍은 촬영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 물체가 갑자기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육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이제 자세히 알아봐야 할 시간이 온 거죠. 과학자들은 이 물체를 가까이에서 연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이 신비한 섬에 도착해서 보니 놀랍게도 그건 단순한 땅이 아니었는데요. 바로 물 위에 떠있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말도 안 되게 거대했죠. 길이 약 482.8km에 너비가 48.2km나 돼서 자메이카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 떠다니는 암석층의 두께는 약 61cm였습니다. 연구자들이 거대한 이 물체에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비추었더니 빙상의 가장자리처럼 밝은 흰색을 내며 빛났습니다. 네? 방금 빛나는 바위가 떠다닌다고 했나요? 그럼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물리학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환상의 세계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나요? 자, 일단 과학자들이 그 물체의 샘플을 채취했고 수수께끼는 마침내 풀렸습니다. 이 기괴한 떠다니는 돌덩이들은 실제로 화산 활동에 의해 생겨난 가벼운 돌, 즉 부석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부석은 수중 화산이 분출한 후 표면으로 떠올랐는데요. 즉 뜨거운 용암이 차가운 바다의 물과 섞이면서 가스 기포가 안에 갇혀서 바위가 부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수백만 개의 부석이 모두 떠올라서 이렇게 한 나라 크기만한 특별한 뗏목을 만든 거죠. 이런 종류의 부석 집합체는 아주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부력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위에 난 아주 미세한 기공 덕분이죠. 물을 흡수하는 스펀지와 달리 기공이 너무 작아 물이 그 구멍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공을 눌러 막아서 가스가 안에 갇히게 됩니다. 부석은 갇힌 가스가 확산될 때만 가라앉습니다.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바위덩이가 밤에는 약간 가라앉았다가 낮에 표면으로 다시 올라온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런 종류의 상하로 움직이는 것 또한 갇힌 가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네요. 기공에 갇힌 가스는 밤에는 식어서 수축하고 그래서 부력이 떨어지죠. 하지만 낮에 햇빛 속에서는 다시 팽창해서 바위를 다시 수면 위로 띄우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세계 해양에는 수많은 부석 뗏목이 존재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부석들은 심지어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넓은 범위의 해양을 떠돌아다니면서 미생물, 식물, 심지어 동물까지도 멀리 떨어진 장소로 옮기는 거죠. 또 요즘은 부석이 해양 생물들에게 완벽한 집이 되어주는데요. 사실 부석 뗏목을 80여 종의 생물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흔합니다. 한 종에서 200가지가 넘는 대표 부류가 하나의 부석 뗏목을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석 집합체는 100억 개 이상의 따개비에게 점령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석에 탄 생물 중 일부는 부석 뗏목을 영구적으로 삶의 터전으로 삼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는 그냥 얻어타기만 합니다.
만약 부석이 해변에 닿게 되면 길 잃은 개가 올라타는 수도 있습니다. 부석섬은 아주 매력적인 현상이죠. 하지만 눈에 대해 들으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이 섬은 아르헨티나 북동부 국경에서 멀지 않은 파라나 삼각주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완벽한 원형섬이고 떠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까지 합니다. 눈이라고 명명된 이 장소는 2016년 아르헨티나 영화 제작자인 세르지오 뉴스펠레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한 영화를 촬영할 장소를 찾고 있었죠.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개방된 물 위에 둥둥 떠서 회전하는 지름 122m짜리 원형섬을 발견하다니 그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지 짐작되시죠? 위성사진을 통해 이 섬이 거의 매일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약 20년 동안 움직여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양은 자연적으로 형성됐다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한 원형인데요. 그러면 일종의 초자연적 현상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외계인이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낸 섬이었을까요? 이런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더 많이 있는데요. 원형의 땅 덩어리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속에 갇혀있는 메탄 거품 때문인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될 것입니다. 섬이 회전하는 것은 섬의 옆을 따라 흐르는 물살 때문일 가능성이 크고요. 또 수년 동안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이렇게 완벽한 원형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 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건은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물론 아르헨티나에서 나타난 현상이 흔치는 않지만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생생한 예로 잠비아와 콩고 민주공화국의 국경에 위치한 루아플라 강이 있습니다. 이 강에는 물에 떠서 회전하는 섬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 섬들은 눈섬처럼 완벽한 원형은 아니지만 실제로 움직이고 축을 따라 회전합니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같은 저수지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떠다니는 섬들이 전부 자연적으로 형성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리비아와 페루 사이에 위치한 티티카카 호수에는 그 위를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매우 유명한 인공섬이 있습니다. 이 섬들은 갈대를 엮어 떠다니는 마을을 만드는 지역 부족인 우르스족의 집입니다. 이 부족은 원래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호수 위에 살아야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로부터 아무 위협도 받지 않는 요즘에도 우르스족은 여전히 떠다니는 섬에서 살며 어로와 관광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꼭 언급해야 할 인공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섬이 만들어진 이유는 훨씬 유해한데요. 이 섬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즉 환경오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는 수년에 걸쳐 해류가 태평양에 벌어진 수많은 쓰레기를 한데 모아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쓰레기 섬이 정확히 얼마나 큰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일부 추정에 따르면 이 섬은 약 155만 3,992.8 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크기는 알래스카만큼 큰 규모입니다. 이 섬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대책이 있나? 또 미래에 이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문제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나중에 밝은 면의 업데이트를 찾아보세요. 이 기괴한 섬들 중 어느 섬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또 구독 버튼을 눌러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